구체적인 어떤 면접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진행 절차 이것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예전 영상을 참고를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출문제 관련해 가지고서 기출문제라기보다도 사례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마다 물어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죠.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 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물어본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관련되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수학에서 최대값 최소값 관련한 내용을 연구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낸 서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서 최대값 최소값에 관한 내용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수학에서 등장하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단원은 어디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이 부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단원들 자기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함수에서의 뭐 최대 최소값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등식의 영역에서도 이제 최대 최소값이 있고, 고등학교 가면은 또 미분에서 이제 최대 최소값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 배웠던 것 중에서 최대 최소값 연구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응용이 되죠. 그 외에 다른 단원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 연구했느냐, 본인이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y절편을 기준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단원에서 본인이 추론해낼 수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다른 단원에서의 답변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느냐, 부등식의 영역에 있어서 y절편이 변할 때 어떻게 최대 최소값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와 관련한 시간에 어떠한 사건 관련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왜 그 역사적 사건을 선택했나요? 우선 역사 교과 시간에 주제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발표했던 그 주제에서의 그 사건, 왜 그 사건을 선택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뭐 이유가 있겠죠.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과제물이었다, 과제로 이제 주어졌다, 이런 부분 것도 좋지만은 이건 좀 수동적인 이유죠. 선택 동기, 역사적 사건을 왜 그 사건을 내가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묘청이 난을 선택했다면 왜 묘청이 난을 선택했느냐, 아니면은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럼 왜 실학사상을 기준으로 역사적 사건을 선택했느냐 하는 이러한 적극적 동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택 동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로 나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과제물로 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사건이 특히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제가 주제 발표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적극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역사가가 발견하지 못한 역사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것인가요? 라는 또 다른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그렇게 단순한 질문은 아닙니다. E.H. 카의 현재주의 역사관과 관련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역사가가 발견하지 못한 역사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 질문이랑 왜 그 사건을 학생이 선택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바로 카의 역사관이 어느 정도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카의 역사관, 현재주의 역사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위치는 바로 이곳 현재에 있는 거죠. 현재에 여러분들이 위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사건은 뭐예요? 과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주의 관점에서 내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 것이 바로 현재의 역사다, 그 기준이고, 여러분이 왜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선택해서 발표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 만약에 이와 같은 현재의 역사가나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건은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질문이죠. 현재주의 사관에 따르면은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의 의미는 바로 현재에서 인식되어져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규명해 갔었을 때 그것이 역사고 역사 서술학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것은 예전에 선생님 영상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역사가가 발견하지 못한 역사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것인가요? 하는 부분과에 대한 답변. 실증주의 사관에 있어서는 검증을 하겠지만은 실제 역사 서술학이라는 것은 역사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만큼 역사가에 의해서 발견하지 못한 역사는 기록되지 않는 역사, 즉 역사 서술학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사가의 노력은 바로 이와 같이 발견되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역사 서술학이야말로 역사가의 주관적 관점에서 쓰여진다는 것이 지금 역사가가 발견하지 못한 역사가 기록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이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의 차이점이라든지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의 관계 설명, 기본적인 수학 관련되는 질문들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있어 왔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라는 측면보다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독립 항목이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 부분 것만 잘 해도 특히 이제 하나고 지원 동기 부분 것은 핵심적인 요소를 잘 파악을 해서 제대로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40초에서 60초, 60초 좀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지원 동기만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 면접들이 잘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지원 동기를 해보면은 제대로 답변하는 학생이 흔치 않습니다. 다음 진로계획 부분입니다. 미래 외교관을 꿈꿨다고 했는데 외교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외교관의 외교활동에 있어서 국익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세요. 바로 외교관의 외교활동 중에서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죠. 국익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봐라. 외교적 결정이 국가 이익과 국가 소속 기업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가 또 이어지죠. 외교적 결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외교 차원에서 사드 미사일을 배치를 결정을 했어요. 이게 외교적 결정이죠. 국가 이익이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지를 롯데라는 기업이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소속 기업, 예를 들어서 롯데라는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집중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외교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익이 있고 소속 기업의 이익이 상충되어졌을 때 과연 소속 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익만을 위해서 외교적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서 관련되는 활동입니다. 독서 목록 중에서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작가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작가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또한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내용 물어봤고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사례입니다. 반드시 기출이라고 보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서 더 넛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경제학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심리학에는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요. 여러분들이 넛지라는 책을 중학생이 읽었다. 그러면은 이 넛지라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학과 심리학인데 흔히 이 넛지라는 책은 바로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융합 학문이고 바로 행동경제학이야말로 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융합 학문인 거죠. 넛지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이렇게 가져왔고 넛지로 인해 가지고 선택을 부르는 힘, 그래서 결국은 동기부여와 그리고 제도적으로 또 사용되어지는 큰 이점을 갖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왔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의미적인 것, 그 책이 갖는 의의 것까지 연결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다문화 가정 언어 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해당 아동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한국어 봉사를 했던 아니면은 다른 언어 봉사를 했던 관계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지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어를 지도했다라고 하면 한국어를 한국어로 지도했는지 영어로 지도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지원자의 가르침에 잘 따라왔는가요? 이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성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성, 기초 인성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출제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미 M에서는 자사고와 그리고 국제학교 그리고 외고 특목고 입시를 그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이미 M에서는 외고, 자사고, 특목고 입시에 있어서 전 과정을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으로 와서 지도를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대면으로 지도를 받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모의 면접의 효과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사고 바로 하나고 합격에 영광을 거둘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미 M에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